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RK9 뉴스입니다. 관 크기만한 작은 녹지 공간마저 빼앗지 말라던 주민들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하나 남은 녹지로 도심 속 허파라고도 할 수 있는 이 3,700 윌셔 파크플레이스 잔디광장을 LA시 랜드마크로 지정하는 안이 오늘 LA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이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 이제 그 기세를 이어가야겠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고 먼저 산불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주변 최소 5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면적에 거의 육박하는 11만 6천 에이커가 불에 탔고 주민 20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조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촌인 베레어 지역에 발생한 스커볼 산불은 밤사이 계속된 강풍을 타고 고급 주택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75에이커임야가 불탔고 최소 주택 4채와 11채의 다른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한 에릭 가세티 시장은 현재 2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good news since yesterday, we were promised erratic weather, but luckily the erratic weather was erratic in a good way. The expected high winds from last night were calmer than we had some projections of. 당초 차단됐던 405번 프리웨이는 양방향 모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다행히 사상자 보고는 없는 가운데 불길은 계속해서 언덕과 주택가로 번지며 인근 게티센터와 캠퍼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베레어 지역 멀홀랜드 드라이브 북쪽, 선셋 블루버드 남쪽, 405번 프리웨이 서쪽 등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져 약 4,600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사이 일대에 최고 시속 60마일 이상의 강풍이 불어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고 있으며 오늘 절정에 달해 80마일의 돌풍까지도 예고돼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산불로 게티센터는 오늘도 문을 닫고 LA 통학교 6구 소속 52개 학교와 40개 차터 스쿨은 산불로 인해 매연으로 내일까지 휴교합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태우고 있는 벤츄라 카운티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101번 프리웨이를 건너뛰면서 해안가 주택들을 위협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We're leaving. We've been packed up since Tuesday. We left Tuesday night and stayed down at our son's house. We came back yesterday, stayed the night. This has got me worried because of the blowing embers. I thought we were done yesterday. We evacuated the night before last, came home and fire was down that direction. And this morning, there was a wall of fire back right over here, and I didn't think it was no big deal, but it's coming back to burn what it didn't burn yesterday. 벤츄라를 비롯한 LA 전역에 산불 비상이 선포된 가운데 총 11만 6천 에이커의 산림이 불에 탔으며 20만 명의 주민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남가주 산불 지역 거주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비상재해 당국의 지시에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RKTV 뉴스 조민정입니다. 남서부에서 동시다발로 발화한 산불로 희뿌연 연기가 대도시인 LA 지역과 인근 도시까지 뒤덮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짝 마른 추목이 타면서 형성된 산불 연기가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호흡기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BS 방송은 매사추세츠 앰허스트 대학 보건학과 리처드 펠티어 교수의 말을 인용해 남가주 초대형 산불이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펠티어 교수에 따르면 흔히 우드 스모크라고 칭하는 산불 연기는 공기 중에 흩날리는 매우 작은 비말성 입자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연성이 높은 비닐, 플라스틱이나 유독성 물질을 내뿜는 화학 자재가 탔을 때에 비해 우드 스모크의 위험성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펠티어 교수는 연기의 농도와 광범위하게 퍼진 정도에 비춰 산불 연기가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산불 연기에는 오래된 수목과 자풀, 덤불이 탄 입자 외에도 산림에 산재한 쓰레기류와 집안 가재도구 등이 타면서 내뿜는 유독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강한 산불 연기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노약자에게는 폐나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남가주 산불 발생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오늘부터 오는 10일 일요일까지 무제한 통화, 문자 메시지, 데이터 용량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집코드 91342의 실마 지역을 비롯해 선랜드, 터운가, 라카냐다 플린트리츠입니다. 또 93060 산타폴라와 93001, 93003, 93004의 벤추라, 93022 오크뷰, 그리고 93023 오하이 지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유일무이한 녹지공간 3700 윌셔파크 플레이스 잔디광장을 랜드마크로 지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늘 열린 가운데 결국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난개발에 반대하고 커뮤니티의 쉼터를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유일한 녹지대 3700 윌셔파크 플레이스를 역사보존지로 지정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LA시 문화유산위원회 공청회가 오늘 열린 가운데 2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LA 한인타운 주민 수십여 명은 윌셔파크 플레이스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렌즈 오브 세이브 리버티 팍의 앤넷반 듀렌 대표는 1967년에 지어진 윌셔파크 플레이스가 세계적인 조경가 피터 워커의 작품이고 2.5에이커에 달하는 잔디 광장은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The reason I think the property should be landmarked is that when it was built in 1967, 50 years ago, one reason is that the landscape architect was very important, but the main reason is the company who built the space, Beneficial Life Insurance Company, had made a huge setback, 2.5-acre park in front of their office building as a gift for the people of Los Angeles. 이어 윌셔파크 플레이스가 사유지는 맞지만 조닝 규정상 공원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전기석 대의원은 450여 명의 랜드마크 지지 서명을 받아 깜짝 등장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첫째로 이 잔디광장은 윌셔 선상과 코리아타운의 유일무이한 휴식 녹지 공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옥스퍼드와 세라노 모두는 양방향 차선으로 평소에도 교통주차 문제와 교통체증이 발생하는데 새 빌딩으로 혼잡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에서 축제와 공연장의 생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이고, 이에 대해 한인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제이미슨 서비스 등 반대 진영에서는 잔디광장에 들어설 36층짜리 고층 빌딩이 LA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LA 문화유산위원회 커미셔너들은 윌셔파크 플레이스가 21세기 역사적 건물의 훌륭한 예시이자 커뮤니티를 위한 오픈 스페이스의 성격을 띈다고 의견을 모아 4대1로 심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윌셔파크 플레이스의 역사보존지 지정안은 내년 1월 LA 시의회 산하 계획토지사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LA 시의회에서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됩니다.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주택 매매에 따른 공제가 사라지게 되면서 매매 차익이 줄어 주택 거래에 나서는 소유주들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황 기자입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소득세와 재산세 공제 항목이 폐지되기 때문에 주택 판매 차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유주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캘리포니아주 주택 거래가 주춤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급 부족으로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시장은 정체 또는 둔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또 주택 판매 차익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기간이 대폭 늘어난 것도 주택 거래 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 시 주택 매매에 따른 차익은 $50만 달러까지 전체 소득액에서 공제되는데 판매주택이 실제 거주용이어야 하며 소유주는 최소 2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 조항에는 5년 이상으로 개정돼 판매할 주택에서 5년 미만으로 거주한 주민들은 5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주택 매물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신규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오는 2019년 신규 건축될 유닛 수는 당초 예상보다 4,000개 줄어든 12만 1,000개로 추산됐습니다.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인하 시기와 감세 범위,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어 상하 양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단일안으로 만든 뒤 다시 한번 상하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